안녕하세요. 희망의 사지명리 보검당입니다. 이 거두절미하고 저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많은 분들이 명리술사분들이 많아요. 예. 그러면 동시에 이제 저는 그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. 뭐냐면은 사주에 목이 없으면요, 목. 예, 나무 목자예요, 나무 목. 예, 목이 없으면은 뭐가 안 좋다. 아, 이 뭐가 안 좋다라고 이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목이 없어서 뭐가 안 좋다. 이 목이란 게 뭡니까? 예, 목이란 게 뭔가요?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사주에서 목은요, 뭐, 천간으로는 갑목이 있고, 을목이 있어요. 갑과 을이 있어요. 갑과 을이. 갑이 있고, 을목이 있고. 이 갑은 뭐냐면, 굉장히 큰 나무를 뜻합니다. 큰 나무. 제가 언젠가 천간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, 굉장히 높고, 이 굵직한 큰 나무가 땅에 빡 박혀 있는 거예요. 예. 그 형상이 이제 이 갑목이라는 글자를 쓰고요. 예, 갑목이라는 글자를 쓰고, 을은, 예, 을목은 뭐냐면은, 갑목은 우리가 쉽게 보면 이제 큰 나무로 보시면 되는 거고, 을목은 넝쿨나무에 가까워요. 예, 넝쿨나무로 한 게 뭔가요? 아주 가는 이 나무들이 이게 여리여리하게 길게, 그러니까 긴 게 아니라 아주 이게 뭡니까? 넓은 범위로 퍼져 있는 나무들 있죠. 칡넝쿨들. 이 등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. 예, 칡넝쿨이 어떻게 이 나무를 타고 가는지. 예, 감목이 있죠. 감목에 이 을목들은 막 뱀이 또아리 틀듯이 해서 이게 감싸서 이 감목들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서 먹죠. 을목이 그런 거예요. 을목은 작은 꽃이라는 표현도 쓰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을목이 이뻐 보이는 경우죠. 그 이쁜 경우, 좋은 표현을 쓸 적에는 을목을, 물론 을목이 사화를 만나야지, 이게 꽃이 되는 거지만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을목은 이 가느다라는 이게 이 나무, 잔디풀, 예, 풀로도 봐도 되죠. 잔디풀이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. 이게 길게 이제 넓게 이제 자리하는 거니까요. 아무튼 이 사주에 목이 없다고 해서 뭐 큰일 나나요? 뭐가 문제인가요? 예, 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. 먼저 이제 이 경금일간들이나 신금일간들, 예, 저는 경우일주입니다. 경금과 신금이 있다 칩시다. 예, 이 경금일간은 이 간목을 보면 좁힙니다. 도끼질을 해요. 도끼질 해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시장에 팝니다. 예, 나무꾼의 형상이죠. 예, 간목을 두들겨 패가지고 장작으로 만들어요. 장작으로. 예, 장작으로 만들고 나면 그 장작을 모아둬서 어떻게 합니까? 팔아서 내 돈으로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사주에 뭐 경금일간이 뭐 무죄 사주 재산이 없다고 이제 이 돈이 없다라는 사주가 이 성립이 되려면 간목이나 을목이나 없으면 그렇죠. 경금일간에게 목이란 거는 돈이에요.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? 뭐 직장도 없고 돈 벌 그게 없다고 이 표현을 하겠죠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이 사주에서 말하는 뭐 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병화든 뭐 정화든 이건 다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고 이 세월의 어떤 그런 거 사람과는 연관이 없어요. 그 환경입니다.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. 내가 주체예요. 이 사주에서는 내가 주체예요. 이 뭐 가불병정 무기경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는요. 예, 그냥 이 시간 공간적 배경인 거지 나를 주체로 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사주가 잘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음, 배고픈 시간이 왔는데 어떤 사람 밥을 먹어요. 근데 어떤 사람 굶어서 죽는 사람들 있죠. 같은 시간대에 우리 봅시다.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요. 밥 먹고 다닙니다. 근데 아직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에
거기도 나랑 같은 사주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지내나요? 아니에요.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지, 그 환경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?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? 아,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. 목이 없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이 없어요. 예, 경금일간을 말씀드렸죠. 경금, 신금 얘기를 했으면은, 그 다음에 임수, 개수일간들에게, 예, 임수랑 개수일간들에게 목은, 내가 키워야 할 존재죠. 엄마하고 아빠예요. 내가 엄마가 아빠인데, 나무를 키워야 돼요. 물 주는 사람입니다. 물 주는 사람. 예, 물 줘서 이게 나무를 쑥쑥 키우는 사람이 이 임수일간들하고 개수예요. 그래서 이걸 식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그래서 이 목이라는 오행 자체가 어떤 일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. 뭐가 대상이 돈인지, 식신으로 써야 될지, 식상으로 쓰는 건지. 근데 무턱대고 목이 없어서 뭐가 안 좋다,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, 사주 초짜도 그런 얘기는 아마 안 할 겁니다. 예. 전 사주 목이 없어요. 무제 사주예요. 그 어떤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. 제가 경금일간인데 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쭉 패버리죠. 뭐 월천간에 있으면 자기 아빠를 때려 팰 겁니까? 그럼 일천간에 칩시다. 시천간에 칩시다. 시천간이면 경금이 두들겨 팹니까? 자기 아들을. 아니에요. 그렇게. 그래서 뭐 경금일간이든 신금일간이든 뭐 이 충우라는 간목이든 을목을 만나게 되면은 뭐 때려 부숴서 없앤다는 얘기를 하는데, 아니, 때려 부숴서 없애는 게 문제고, 또 없으면 또 죄가 없다라고 문제를 삼아요. 예. 그거는 도대체가, 제가 명리 공부를 한 입장이지만은 왜 그런 식으로 푸는지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. 자, 일단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. 임술관하고 개술관은, 이 나무는 내가 키워내고 이뤄내야 될 어떤 그런 표현의 방식입니다. 내 정체성을 이 식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물이랑 존재가 뭐고, 흘러다니고만 하면 이게 존재의 이유가 없죠. 근데 물이란 존재를 알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알 수 있나요?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, 비로소. 예, 물러서 나무를 키우잖아요. 그러니까, 내 존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, 예, 식신인 나무가 들어가야지 이 물이, 각성할 수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야지 말 수가 있죠. 내가 물인지. 그래서 이제 사주의 식신으로 목을 쓰는 사람이 이 임수와 개수일간인데, 이 임수와 개수가 이제 목을 못 만나게 되면 그냥 쭉 흘러다니기만 한다는 얘기죠. 물론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. 사주는 사주일 뿐이에요. 말씀드렸잖아요. 환경과 이 시간, 이 배경인 것이지 내 자신은 나예요. 사주는 사주가 아니에요. 그날 태어난 거예요. 1976년 몇 날 며칠에 태어난 것이지, 그것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이 제 자신이 아니에요. 저와 그 시간적인 공간의 배경이 만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, 그게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이루는 거죠. 어떻게 시간적인 공간, 그런 배경들이 저를 표현할 수가 있나요? 아니에요. 절대 그런 거 없어요. 자, 이제 또 임수 개수일간 나갔으니까요. 간목하고 을목, 네, 같은 나무예요. 내 사주 자체, 내 일주 자체가 간목과 을목을 쓰시는 분들, 예, 그분들이 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간목 을목은 일단 패스는 하겠지만은, 간목 을목은 똑같은 갑하고 을목이 비견입니다. 자기 친구예요. 혹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, 예, 일간이 좀 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비견은 운을 만나게 되면 도움이 되고 동조자가 온다,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지만,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맞지만 그거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. 신강한 사람도 그런 비견 운이 왔었을 때 좀 겸손하고 이러면은 도와줍니다.
뭐냐면, 이 비견운이 왔을 때 신약이든 신강이든 이제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, 이건 좀 말이 좀 이게 논지를 좀 벗어나는 부분인데, 거울을 보고 봅시다. 제가 성질다고 상대방을 대하잖아요. 예, 비견이 그런 거 거울 보고 있는 거예요. 내가 한 대 때리잖아요. 똑같이 한 대 맞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모든 걸 다 당신께 양보하고 맡기고 믿겠습니다 하게 되면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게 비견인 거예요. 신약 신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.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비견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. 예,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오라이 사람이 신약한데 비견한테 한 대 두들겨 맞았네. 예,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? 내가 똑같이 상대방한테 이게 호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마주보고 찍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 똑같이 비견은 한 대 저를 때리려고 할 겁니다. 먼저 공손하게 나가게 되면 간목이 간목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흉한 비견이나 겁재를 만나진 않을 거예요. 이 마음의 심보의 어떤 그런 부분은 사주 요 주변의 환경을 나타내는 글자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. 절대로 여러분들. 예, 그리고 뭐 간목이 나왔으니까 이제 병화겠네요. 병화와 정화의 저 일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간목하고 을목 나무를 오행인 나무를 만나잖아요. 이 목 사주에서 말하는 목이죠. 기본적으로 목생화라 그러죠. 나무가 불을 잘 타게끔 만들어주죠. 그러니까 병화 정화일간은 이 나무를 만나게 되면 반가워요. 내가 뭔가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인성이라는 얘기하죠. 인성이라고 그러죠. 뭐 편인 정인이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의 비슷하게 봐요. 편인이 나쁘다, 정인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초보 당시에 공부할 적에 그렇게 표현을 분류해서 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. 아빠냐 엄마냐하고 거의 똑같아요. 아무튼 그래죠. 이 병화와 정화일간이 이 나무를 보게 되면은 반갑죠. 왜? 이 불이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면 더 활활 타죠. 예, 더 활활 탑니다. 물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무는 좀 희생이 되겠지만은 불 자체 병화정화일간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타요. 자기 에너지가 충만해지죠. 그래서 이 병화정화일간이 나무가 없다, 목이 없다. 그러면 내가 위안받을 곳도 없고 쉴 곳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게 자신의 오행이 그쵸 이 일천간이 태어난 날에 이제 천간이 이제 뭐 불이냐 뭐 쇠냐 뭐 나무냐 금이냐 물이냐 뭐 땅이냐 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목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과물이 달라져요. 모든 사람들이 뭐 목이 없다고 해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. 그 사주에 목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, 안 한다. 이건 그냥 아니에요. 목이 물상적으로는 이 책을 나타내기도 해요. 왜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종이를 만들 때 나무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 목은 종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. 책을 나타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오행으로 보면 이게 뭐 목은 운동을 뜻하기도 하고 생력을 뜻하기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아무튼 뭐 이게 터지는 뭐 폭발력도 이게 목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이 없으면 뭐 그런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예, 그거는 엄밀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사주에서 생년월일 시간은 말 그대로 이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인 것이지 절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닙니다. 내 자신은 절대 아니에요. 제가 뭐 76년 며칠생이 접니까? 아니에요. 육체적으로 분명히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그날에 태어났을 뿐이에요.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. 예,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제 목 나갔으니까요. 나무 다음에 오행이 목 나갔고 토를 빼먹었나요?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요.
예, 그런 분들 영상 보니까 이게 막 사실 좀 짜증이 좀 스물스물 기워. 아무런 대책 없이 저런 말로 왜 하지? 개헌법이란 걸 말해주면 그런 거 되나요? 그건 무관하죠. 예. 남아있는 게 좀 토지 싶은데요. 예. 땅이요, 토. 예, 흑토자를 쓰죠. 흑토자. 흑토자 아시죠? 제가 굳이 뭐 안 써더라도 뭐 흑토자는 아실 거 아니에요. 그죠? 자, 이 땅은 어떻습니까? 땅은 나무가 내려오면 이게 이 나무의 뿌리가 이 땅을 강하게 틀어서 움켜잡죠. 예, 맞아요. 땅은 나무가 극이고 이제 어째 보면 이제 땅의 입장에서 나무가 내려와서 자기를 움켜잡으니까 자기를 옥죄는 거예요. 자기를 가두고 억압하고 흔히 말하는 저 이 사주에서 이제 정관과 편관의 위치가 이제 관의 위치가 이제 나무예요. 나무가 땅을 뿌리 잡고 이제 양분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먹잖아요. 어째 보면 명리학적인 구분을 하자면 이 땅은 이 나무에게 뜯기는 존재죠. 예, 그래서 땅을 가진 이 기본적으로 토오행을 갖고 있는 저 일간을 갖고 계시는 이 사주분들이 나무를 보게 되면 잡힌다는 건 얘기죠.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관이란 게 없어야 되겠죠. 나무는 관이니까 내를 뜯어먹는 거니까. 근데 사실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잡고 있는 거죠. 잡고 있을 뿐이에요. 자꾸 땅속의 어떤 그런 무기질 양분을 이게 나무가 빨아당겨서 흡수하는 것이죠. 다만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제 오행적으로 쉽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무는 땅을 찾고 괴롭히고 이게 삥 뜯어간다. 삥 뜯어간다. 예. 그 표현이 좀 쉽게 좀 머리에 박힐 것 같은데요.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토 입장에서는 나무가 없으면 편하죠. 왜?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. 토가 괴롭지만은 토는 땅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키우기 위해서 이 땅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. 이 넓은 대지가 땅이 해야 되는 일은 뭐가 있겠나요? 위에 사람이 살고 건물을 막 짓고 그죠? 건물을 짓고 그런 것들을 제공한 게 땅이에요. 그런 걸 못하는 땅이다? 뭐가 되나요? 필요가 없는 땅이다. 아무런 필요가 없는 땅이다. 그래서 토 기운을 갖고 계신 분에게 이제 나무가 없다는 거는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해서 편하긴 한데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어찌 보면은 뭐 정관 편관을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편인도식 이런 얘기 뭐 언급을 드리지만요. 사주를 그렇게 너무 이 목이 없다, 사주 뭐 금이 없다, 뭐 불이 없다. 그게 자신의 천간과 자신의 일주하고 어떤 관계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. 그런데 사실 무조건 뭐 오행 중 하나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저 목 없어요. 돈 못 법니까? 직장 다니고 저 보시다시피 예, 영상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차 안에서 영상 찍고 있잖아요. 집사람도 있고 물론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자녀긴 하지만 갖고는 있습니다. 사실 목이 없지만요. 목이 없는 걸 누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건 어디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목이 없다, 뭐 화가 없다, 뭐 물이 없다,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. 다음에 개운법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. 그러나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. 예, 다음 영상 또 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복 많이 지으십시오.